지난 8일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우는 미국 공군 B-1B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 미사일 발사대 모형을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무력 시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떠들어댔는데요.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그 북한 사람들은 불을 붙인다는 말을 불을 단다 그러군요.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다. B-1B 와서 훈련하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1B 폭격 훈련은 이제 전쟁 미치광이들의 불장난, 위험천만한 불장난 군사도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전쟁 미치광이들의 도발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은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핵을 다 철수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3차 대전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B-1B 랜서가 와가지고 폭격 훈련하는 건데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착하게 사는데 미국이 그냥 도발을 해서 불장난을 하는 것처럼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적반하장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이제 적반하장의 아주 명수들이죠. 하여튼 오리발 내는데도 명수고 적반하장 하는데도 명수입니다. 천안함을 폭침시켜 놓고 그것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지금까지 오리발 내밀고 덮어 씌우죠. 또 휴전선에 목함지뢰로 이제 우리 병사들의 다리를 망가뜨려 놓고 그것도 자작극이라고 우겨대는 이렇게 아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 이것을 북한의 이제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ICBM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네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협박을 해야 되면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고 핵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구나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위협을 받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핵전쟁으로 번진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터진다. 그럼 미국이 핵을 썼다. 그럼 우리나라 엄청난 피해. 핵 한 발로 수십만 내지 100만 이상 죽는다고 하니까, 아주 정통으로 서울 같은 데 떨어지면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은 뭐 수십 발 쏴버리겠죠.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맞는 거죠.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드가 있습니다. 패트리엇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스란히 맞고 우리는 대부분 다 맞겠죠. 현재로서는 다 막을 걸로 여겨지는데 사드가 아직 배치가 덜 돼서 다 막을 수 한꺼번에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 이거 발사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는 한 발사대가 몇 발 날아가죠? 몇 발밖에 못 날아가는데 다 못 막잖아요. 빨리 사드를 빨리 갖다 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든 사드 늦게 갖다 놓으려고 지금 미거적거리고 있으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핵 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떠오는 그런 참 한심한 신세,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갔는데 북한은 그걸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 안 만들었으면 미사일 안 만들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죠. 가만 놔두. 근데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머지 부하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물론 부하들도 하는 것은 사실인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를 이렇게 핵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쓴 것 때문에 한반도가 이렇게 핵 전쟁의 공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정권 때 사면 초과에 놓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 경제정책 실패하고 계속 흉년 이런 거 가뭄 또 폭우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곡식이 농사가 절단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간에 300만 명이 죽었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기간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결국은 정권이 끝장이 날 수도 있었는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을 쓴 거죠. 이론도 그럴듯하게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감동을 받아서 문호를 개방할 것이고 우리가 개방한 북한 정권에게 계속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심으면 북한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다. 그럴듯하게 이론을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햇볕을 계속 쬐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대부분 지금까지 대결해가지고 해결 안 됐으니까 햇볕 정책 쓰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홀빵 넘어가가지고 햇볕 정책 쓰는 것을 그냥 부인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햇볕 정책에 동조를 해서 북한을 돕자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냥 친북도 아니고 종북도 아닌데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학생 신학교 다니는 그런 시절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못 도와줬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교인들도 많이 북한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한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면 물질을 보내고 돈을 보내면 그 돈이 군사비로 가는 것 맞습니다. 인정하더라고요. 그 교수도 군사비로 가고 군사들에게 군용으로 이제 군인들이 쓰는 거, 북한 군인들이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 나머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막 도와줘가지고 그것이 군사비로 가고 군인들이 보급이 돼가지고, 뭐 먹고 살만 하면은 민간인들 것을 덜 뺏어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듯 하잖아요. 아, 북한 도와줘서, 우리는 민간인을 도와줘서 북한은 그냥 다 뺏어가지고 군인들을 먹이고, 군인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면 민간인들 것을 덜 뺏어 먹으니까 민간인들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아주 뭐 더구나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야, 전 도와줘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있으면 제가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논리가 완전히 빗나간 논리고 잘못된 예측이었죠. 도와준 만큼 그들은 민간인을 안 도와줘. 민간인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무조건 군비 확충, 미사일 개발, 핵 개발 도와주는 건 모두 다 군인에게 줘서 그런 일을 일어나죠. 아주 군인들이 쓸 수 없는 것, 애들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도와줘. 나머지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건 다 군용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도와줘봐야 소용없다고. 응?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고. 아무리 많이 와도 다 군인들이 가져가지.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고. 그런 탈북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인도주의자, 말은 좋아요. 인도주의자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그 북한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줄 거니까 신청해라 그러니까 뭐 3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지금은 더 많이 신청을 했겠죠. 줄을 서버렸어요. 친북 단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독일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더 도와야 된다고. 더 도와야 된다. 이것도 모자라 더 도와야 된대. 이 돌아왔으니 이제 더 많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그러면은 탈북자들은 와서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우리는 그걸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 군수품으로 사용되고, 그럼 그 군수품, 우리가 도와준 군수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와준 물자를 이용해서 그들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준 것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때리면 결국은 우리가 도와준 그 무기로 우리가 죽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한이 무조건 안 돕는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포기할 때까지, 적화약을 포기할 때까지는 무조건 안 돕는다. 저희도 이제 몇 년 동안 얼마씩 이렇게 북한 이제 어린이 돕기 해왔거든요. 매달 이렇게 지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 도와주기로 끊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즉각 북한을 도와주는 것,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준 것 중단해야 됩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포탄으로, 총탄으로 날아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국민들이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문재인 정부에게, 여론을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에게 압박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대부분 모르니까, 이게 언론에는 보도 안 하니까 참 이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함정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85.9%, 86%네요. 거의 86%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86%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52.2%,
자유한국당 9.3%, 바른정당 6.6%, 정의당 5.6%, 국민의당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조사했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다 나오거든요. 서울 수도권 뭐 몇 프로 이제 몇 명이 기준인데 몇 명이 응답했다.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 다 봤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이 기준이 196명인데 196명이 표본이거든요. 다른 데와 이렇게 형평에 다른 도와 딱 형평에 맞춰서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뭐 요 정도 한다 그래서 196명이 이제 응답하면 이게 표준에 맞는. 그런데 얼마에 응답했냐? 2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야당이 많잖아요. 응답이 맞으면 야당 표가 자연히 야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응답이 기준보다 더 많으니까 뭐 196명에 522명은 거의 뭐 60명이 더 많이 응답을 했으니까 자연히 이제 야당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인천 경기는 기준이 298명인데 285명입니다. 인천 경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도 지역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많은데 여긴 기준보다 낮습니다. 한 뭐 7, 8명 낮습니다. 응답자가 적습니다. 보수 이제 야당 쪽에는 응답이 적고 여당 쪽에는 응답이 많.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원 제주는 기준이 41명인데 응답자가 44명. 제주는 야당이 세고 강원도가요. 요즘 야당이 약간 세다고 하죠. 보수층이 약간 셀 중이고 아주 뭐 상당히 야당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 돼버렸습니다. 그 이제 요게 됐고 광주 전라도는 기준이 102명인데 10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108명. 이 기준 이상 응답한 거예요. 대전, 세종, 충청도는 기준이 105명인데 91명이 응답했습니다. 이건 아직 여당세가 좀 지금 그러니까 야당세가 좀 있는데 응답이 적습니다. 대구, 경북은 102명이 기준인데 93명밖에 이제 안 합니다. 93명밖에. 한 9명 정도가 덜 응답을 한 거고 부산, 울산, 경남 156명이 기준인데 137명이 했습니다. 여기는 뭐 21명이나 응답을 이렇게 응답을 보수 측에서 응답을 덜 하니까 현재 야당에서 응답을 덜 하니까 자연히 저쪽은 응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쪽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이런 거 발표합니까? 안 발표하고 그냥 공정하게 다 조사한 것처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야 문재인 대통령 엄청 정치 잘하네 아이고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이 잘못된 응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당연하고요. 야당 지지율도 떨어져야 되고 여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론조사 발표 믿지 마십시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쓴 것 때문에 한반도가 이렇게 핵 전쟁의 공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정권 때 사면 초과에 놓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 경제정책 실패하고 계속 흉년 이런 거 가뭄 또 폭우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곡식이 농사가 절단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간에 300만 명이 죽었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기간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결국은 정권이 끝장이 날 수도 있었는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을 쓴 거죠. 이론도 그럴듯하게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감동을 받아서 문호를 개방할 것이고, 우리가 개방한 북한 정권에게 계속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심으면 북한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다. 그럴듯하게 이론을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응? 햇볕을 계속 쬐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대부분 뭐 지금까지 뭐 대결해가지고 해결 안 됐으니까 햇볕 정책 쓰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홀빵 넘어가가지고 햇볕 정책 쓰는 것을 그냥 묵인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햇볕 정책에 동조를 해서 북한을 돕자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친북도 아니고 종북도 아닌데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지난 8일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우는 미국 공군 B-1B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 미사일 발사대 모형을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무력 시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화약고위에서 불장난질을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떠들어댔는데요.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그 북한 사람들은 불을 붙인다는 말을 불을 단다 그러거든요.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다. B-1B 와서 훈련하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1B 폭격 훈련은 이제 전쟁 미치광이들의 불장난, 위험천만한 불장난 군사도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전쟁 미치광이들의 도발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은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핵을 다 철수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3차 대전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B-1B 랜서가 와가지고 폭격 훈련하는 건데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마치 자기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착하게 사는데 미국이 그냥 도발을 해서 불장난을 하는 것처럼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적반하장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이제 적반하장의 아주 명수들이죠. 하여튼 오리발 내는데도 명수고 적반하장 하는데도 명수입니다. 천안함을 폭침시켜 놓고 그것이 뭐 나만의 자작극이라고 지금까지 오리발 내밀고 덮어 씌우죠. 또 휴전선에 목함지뢰로 이제 우리 병사들의 다리를 망가뜨려 놓고 그것도 자작극이라고 우겨대는 이렇게 아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 이것을 북한의 이제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ICBM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네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협박을 해야 되면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고
핵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위협을 받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핵전쟁으로 번진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뭐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터진다. 그럼 미국이 핵을 썼다. 그럼 우리나라 엄청난 피해. 핵 한 발로 수십만 내지 100만 이상 죽는다고 하니까 아주 정통으로 서울 같은 데 떨어지면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은 뭐 수십 발 쏴버리겠죠.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맞는 거죠.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드가 있습니다. 패트리엇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스란히 맞고 우리는 대부분 다 맞겠죠. 현재로서는 다 막을 걸로 여겨지는데 사드가 아직 배치가 덜 돼서 다 막을 수 한꺼번에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 이거 발사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는 한 발사대가 몇 발 날아가죠? 몇 발밖에 못 날아가는데 다 못 막잖아요. 빨리 사드를 빨리 갖다 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든 사드 늦게 갖다 놓으려고 지금 미거적거리고 있으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핵 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떠오는 그런 참 한심한 신세,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갔는데 북한은 그걸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 안 만들었으면, 미사일 안 만들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죠. 가만 놔두. 근데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머지 부하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물론 부하들도 하는 것은 사실인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를 이렇게 핵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다.